외국인한테 영어로 한마디 했는데 꼭 한 번에 못 알아듣고 excuse me?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턴 말할 때 뭔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 우리가 한 말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왜 한 번에 못 알아들었을까요? 한국 사람이 말하는 영어를 한 번에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결정적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발음이 아니고요, 소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난 살면서 영어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살 거야, 절대 안 해, 뭐 이런 분이 아니라면 꼭 반드시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Hello there, this is Victoria. 여러분의 리스닝과 스피킹이 수월해지도록 영어 소리를 쉽게 풀어드리는 빅토리아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스피킹과 발음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꼭 한 번은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을 오늘 한번 정리해드릴 건데요. 오늘 알려드릴 영어 소리에 관련된 세 가지, 이것만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영어다운 소리를 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목소리 톤은 생각보다 굉장히 톤이 높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13살에 미국에 갔었는데요. 미국에 간 지 한 2, 3년쯤 돼서 그래도 조금 회화가 편안해졌을 때, 그때 같이 학교 다녔었던 한국인 오빠가 저한테 무심코 한마디 했는데 아직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너는 왜 영어 할 때 하고 한국어 할 때 하고 목소리가 달라져? 라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지킬은 하이든가? 내가 왜 영어 할 때 하고 한국어 할 때 하고 다르게 말했지? 내가 있어 보이게 말하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수 있도록 문장을 하나 드릴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한번 평소대로 읽어볼게요. 목소리 크게 꼭 해보셔야 돼요. 자, go! 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읽진 않으셨어요? Hello, my name is Victoria. 자, 그럼 제가 그냥 평소에 영어를 말할 때 목소리로 말해볼게요. Hello, my name is Victoria. Hello, my name is Victoria. 자, 어때요? 뭔가 다르지 않나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만 언어마다 다 뭔가 다양한 느낌을 전달하지 않나요? 소리도 각자 다 다르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어를 생각해보면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내지는 이라시자이마세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굉장히 높으면서도 내가 따라하기에는 너무 높은 굉장히 공손한 뭔가 이런 느낌. 그래서 일본어는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고 그보다는 한국어는 좀 낮은 편이기는 하죠. 또 제가 느끼기는 또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어는 친절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톤을 좀 높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이 목소리 톤으로 Hello, my name is Victoria 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를 할 때에는 톤을 높이시기보다는 톤을 좀 편안하게 낮춰서 Hello, my name is Victoria 라고 내가 나한테 편안한 목소리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 목소리에다가 한국어를 입히면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하면 뭔가 좀 차가운 느낌이 나거나 좀 못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언어와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달라서 그런 거지 이게 뭐 못됐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Hi, my name is Victoria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문화가 다르고 소리가 다른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높은 톤이 아니라 조금 낮게 톤을 가져가는 게 되게 어렵기는 한데요. 익숙해지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이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이 목젖 느껴지는 거 있죠? 여기를 딱 가운데다 위치해 두시고요. 얘가 아 해서 높이 말해보세요. 아 하면 얘가 올라가요. 그죠? 아 근데 얘를 하면 얘가 내려가요. 네. 얘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선 안에서 말을 하시면 영어를 해보세요. 얘가 너무 높이 올라가진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Hello 아니고 hello, hello. 얘가 지금 거의 많이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Hello, my name is Victoria. 그리고 강세 줄 때는 My name is Victoria 아니고 My name is Victoria. 앞으로 밀면서 소리를 볼륨을 키우게 하면서 강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볼륨 키우고 앞으로 밀라는 뜻은 뭔지 두 번째에서 나오니까요. 일단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자, 말씀해 보시겠어요? 본인 이름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Hello, my name is 누구누구. 목젖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가 조금 나한테 편안한 나만의 목소리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 높아지지 않게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결론. 안정적이고 좀 편안하고 낮은 목소리 톤을 가지고 영어를 하는 게 좋은데요. 목에
어깨에 힘을 빼고 목젖이 너무 위로 벗어나서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hello 아니고 hello, hello 요 느낌으로 소리를 내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는 한국어보다 소리의 분배가 불공평해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각 나라별 언어 주파수를 표시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모든 주파수 영역에 민감한 청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근데 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주변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나서 해당 언어의 주파수 영역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나이를 넘어가 버리면 그 다른 주파수 영역에는 귀가 좀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12살 이후에 세컨드 랭귀지를 배우게 되면 완전히 네이티브가 될 수 있는 발음을 얻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려주시면 좋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클래식 음악, 뭐 오케스트라 음악도 될 수 있고 피아노 음악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게 좋은데 클래식 음악은 이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의 소리까지를 다 아우르는 음악이라고 해요.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자라면 나중에 컸을 때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의 소리까지 다 내가 구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오늘부터 클래식 음악을 틀어놔 봐요. 그럼 어른들은 이미 늦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 주파수 대의 소리들이 익숙하도록 계속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럼 스피킹할 때 이 영어 주파수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영어의 주파수가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보다 되게 높아요. 그럼 주파수가 높으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냐? 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음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는 영어보다 목소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미 높은 데서 더 높아지면 조금 어색한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많은 발음 교재나 영상이나 글에 영어는 되게 소리가 높기 때문에 높게 말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주파수는 이런 거라고 해요.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예요. 자,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어는 혀 끝에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목으로 소리를 좀 만들어내는 반면에 영어는 배와 뭐 코의 울림이 크다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울림이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종 같은 걸 땡 울렸을 때 이 울림, 파장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영어에는 한국어보다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는 영어보다 울림이 별로 없고 좀 담백하게 얘기하는 느낌이죠. 영어는 뭔가 울림, 공명 같은 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연습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를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발음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거 opportunity, opportunity라고 읽지 않으셨어요? opportunity, 소리의 분배가 굉장히 공평하죠. opportunity. 근데 이러면 원어민들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번에는 이 화면에 써 있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힘을 좀 많이 주면서 힘을 준다라는 게 목소리를 높인다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볼륨을 크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밀면서. 자, 제가 써놓은 대로 같이 발음해 볼게요. 앞으로 미는 거예요. 빨간 부분 길게. opportunity, opportunity, opportunity보다 opportunity가 울림이 훨씬 센 느낌이죠. 영어 소리에 성대를 많이 열어서 내는 소리가 많아서 이 opportunity 같은 경우도 입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울림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영어는 단어마다 강세가 다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강세를 준다는 건 다른 단어들보다 그 강세들에게 그 강세 음절에 2배에서 3배 정도 길게 또 앞으로 밀면서 종을 이렇게 울리듯이 땅 쳤을 때 파장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키워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pportunity가 아니라 opportunity, opportunity 이렇게 배의 힘으로 울림을 만드는 겁니다. 울림이 느껴지셨나요? 그리고 이러한 울림은 우리가 말할 때 익숙한 주파수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익숙한 주파수를 영어를 할 때 만들어내냐? 발성 연습이 되어야 돼요. 배와 목젖에 울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가 아니라 마치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나운서처럼 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내는 동굴 소리 있죠. 울림 있는 소리. 그런 소리를 내도록 훈련을 해보시는 거죠.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 소리를 내는데도 소리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단어만 백날 연습해봤자 문장으로 얘기해야 되니까요. 문장으로 같이 연습해 볼게요. 그 애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저랑 그냥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어떤 단어가 있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allergic 이란 단어가 있죠. 그러면 알레르기 명사는 allergy라고 하고요. 얘는 allergic이라고 이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자, 그래서 allergic의 ler 부분에서 울림이 느껴질 수 있도록 길면서 앞으로 볼륨을 크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중요하니까 peanuts. 얘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peanuts 할 때 peanuts 둘 다 강세를 주는 게 아니고요. peanuts의 P 부분에다가 강세를 줘볼게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애매하게 작게 또는 축약해서 소리를 내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she is allergic to peanuts 라고 되게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럼 뭔가 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있죠. She is allergic to peanuts.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냐? 단어마다 서로 따로따로 말하지 마시고요.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땅콩 알레르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뚝뚝 끊어지지 않게 먼저 연결해서 소리 내볼게요. She is allergic to peanuts. She is allergic to peanuts. 자, 연결하는 게 소리가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강세를 주면서 울림을 줘볼게요. She's allergic to peanuts. She's allergic to peanuts. 여기서 she is allergic 아니고 she's allergic 이렇게 is와 allergic이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된 부분들을 조금 소리를 낮춰볼게요. 이렇게요. She's allergic to peanuts. She's allergic to peanuts. 만약에 문맥에서 she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she's allergic to peanuts. She's allergic to peanuts.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리듬감이 느껴지고 한국어보다는 조금 더 울림이 느껴질 거예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She's allergic to peanuts. 그래서 영어 문장을 말씀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울림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보세요.